개인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조금 재미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미장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빅테크가 아니라 미들캡 단에서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테슬라, 엔비디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엔터마저도 관세를 때려버리겠다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이 우리 엔터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다라고 해도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엔터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는요, 저는 중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전부터 중국 내부에 있는 소도시나 클럽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언더그라운드 래퍼에게 공연을 해달라는 문의가 거꾸로 중국에서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됐어요.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떤 투자 원칙이나 철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투자는 어떤 스타일로 하시는지 제일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각자 개인이 갖던 성격과 어떤 취향에 따라서 많은 어떤 다양한 투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주도 섹터와 주도주 위주로 좀 이제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바닥주를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싸다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죠.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도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유리기판도 마찬가지고, 막상 이제 가치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들 종목들의 재무제표를 딱 열어본 순간, 야, 이런 종목들이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아마 매수 버튼 누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팔란티아 같은 경우 여러분들 퍼가 30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도주의 경우에는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주도 섹터, 주도주 위주로 더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성과가 가장 좋았거나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투자 경험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015년도에는 어디 있었냐면 제가 메리츠 증권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삼천당작을 처음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약 3배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왔었고, 2023년도죠. 그때부터 다시 한번 이 삼천당제약을 다시금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쯤에 24만 원 정도 올라갔었을 때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꽤 좋은 수익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이 회사 여러분들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리포트가 거의 없습니다. 바이오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커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거의 한 40개 정도의 글을 자세하게 올리면서 분석부터 그때그때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공시가 나올 때마다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유명하게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천당제약인 것 같고요. 또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던 종목들은 많죠. 메디톡스라는 종목과 JRP 엔터인 것 같아요. K-팝 같은 경우가 워낙에 또 재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워낙에 좋은 시세를 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시세를 기다렸었는데, 좀 제 생각과 다르게 결국은 K-팝의 한계를 느꼈던 거죠. 그런 분들이 결국은 제가 미리 그 부분을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조금 아팠던 그런 부분도 있고, 메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너무 회사 측에 너무 입장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세의 힘, 시장의 힘을 믿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휴젤이 더 셌었죠, 여러분들. 휴젤은 거꾸로 올라가고 메톡스는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시장의 힘을 믿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약간 좀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두 개 종목이 조금 아팠던 것 같습니다. 주력 종목을 찾기 위해 시장을 분석하실 때 주린이들이 참고할 만한 이사님만의 시장을 잘 읽는 팁이 있을까요? 예, 결국 미래 트렌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올라가는 이유가 뻔하잖아요. 로봇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가는 것은 로봇이라는 산업 자체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상 겪어보지 못했었던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 어떤 미래 산업은 무엇이 될 거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먼저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 만에 어떤 단기에 끝나는 테마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덜어내고,
글로벌 트렌드로 여러분들이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팔란테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AI 어떤 소프트웨어 트렌드로 확산이 되면서 지금 뭐 카페24라던가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의 어떤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시장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여러분들 미국 시장 많이 하시잖아요. 미국 시장도 보시고 홍콩 시장도 보시고 중국 시장도 보시면서 이들 시장 내에서 다 같이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통된 교집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집합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들도 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찾아내는 그런 어떤 습관, 좀 부지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금리 움직임이 국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미국의 4.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자체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화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BOJ의 어떤 금리 인상 속도는 생각보다 조금 빨라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미국 시장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돌고 돌아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돈이 빠져나간다라면은 어디서 많이 빠져나갈까요? 많이 올라가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부담스러운 섹터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은 거의 오르지 못한,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나라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전자이겠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켈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다시금 불거진다라면은 역시나 좀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는 미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제 10년물 금리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조금 재미는 없지 않을까. 좀 좋게 얘기하면은 좀 상당히 좀 막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지만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주도 섹터가 되고 주도 종목에서 과열의 느낌을 가지고 올라갈 때는 이게 진짜 끝인가 아니면 항상 달려가고 있는 중인가, 한창 달려가고 있는 그 과정인가, 중간인가라는 어떤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항상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보는 어떤 그런 지표들이 있죠.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애기 엄마가 애를 얻고 증권사 객장이 나타나면은 뭐 꼭지다, 아니면 스님이 증권사 객장 나타나면은 꼭지다라는 어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요즘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저 같은 개인적으로 유튜브 댓글을 꼭 봅니다. 유튜브 댓글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의견에 반대되는 댓글이 막 달린다. 그러면은 이제 다 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하자라는 어떤 내용의 영상이 올라오면은 댓글이 전부 다 그렇게 좋은 댓글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그렇게 많이 사셨더라고요.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은 최근 1개월 동안 서학개미 분들이 해외 주식의 수매수 결제금의 상위 종목 보시게 되면 테슬라, 엔비디아, 3위는 테슬라 레버리지, 4위는 엔비디아 레버리지입니다. 또 그렇게 레버리지를 또 좋아하세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금 뭐랄까요, 하나의 어떤 고점 시그널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지표는 이제 미국 주식 내에서 소위 말해서 내부자들이 주식을 얼만큼 매도를 하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부자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역대급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자, 이 그림은 나스닥 100 지수 내에서 M2의 어떤 화폐 공급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의 어떤 기술 주식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역시나 이 닷컴 버블 보시게 되면은 닷컴 버블의 정점을 현재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 뭐 내일부터 이것이 떨어진다, 뭐 급락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렇지만 거품이 진행이 될 때는 그 거품이 진행되는 기간이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뛰어들고 있는 이 시장, 이 종목 자체의 어떤 흐름 자체는 분명한 거는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인 것을 인지를 하시고 좀 들이댄다, 뭐 내가 뭐 하고 있다, 알고서 하는 것과 모르고서 하고 있는 것은 좀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다라면은 약간 좀 뭐랄까 매크로 단에서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라면은 일단 빠져나오는 어떤 그런 액션을 쉽게 취할 수가 있는데, 단지 그런 거 없이 야 이거 봐, 야 엔비디아 없이는 AI가 되겠어?
엔비디아 없이는, 엔비디아 GPU 없이는 AI 캐펙스 투자, 아마존은 뭐 1,000억 달러 한다는데, 메타는 700억 달러 한다는데, 당연히 엔비디아 되겠지. 단순히 이렇게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고점에서 엔비디아 물리신 분들이 무조건 가져가겠다. 단순히 이런 것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져간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이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관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관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트럼프 임기 초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의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자꾸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대공황 기간 때의 어떤 관세율 17.7% 수준까지 이를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지금 촬영한 이 시간 현재 보시면 바이오 섹터가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바이오 섹터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3일 연속 급락이 나온 흐름이 나왔는데, 바이오가 급락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을 이유는 뭐겠죠?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 우려감이 결국은 지금 바이오 섹터 전체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다시 한번 질문에서 정리를 해보자라면은, 올해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종목들, 빅테크라고 하시겠죠? 빅테크들은 그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다만, 그래서 미장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빅테크가 아니라 미들캡 내려오셔서 좀 더 공부를 해보셔서 미들캡 단에서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테슬라, 엔비디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콩과 중국 주식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저는 홍콩과 중국 시장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경제 살리기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자, 전 세계 정부 중에서 제일 돈이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물론 미국도 있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부채가 있으니까 미국은 제외하고요. 중국 정부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정말 돈이 제일 많고요. 또 하나,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국민들이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 국민들입니다. 중국 국민들의 저축률이 전 세계 거의 최고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왜 자꾸 우리나라 이렇게 비자 풀어주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중국 공연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한한령도 풀어주려고 하고 있고, 그만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 주석이 과거의 어떤 자기가 보시던 제왕적 어떤 권위를 내려놨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작년 하반기에 우리 알리바바를 창업했었던 마윈 있죠? 마윈을 드디어 복귀를 시켰습니다. 이런 사례가 과거에 중국 역사상에 한 번 있었어요. 마오쩌둥이 덩샤오핑을 한번 내쳤다가 다시금 불러들였습니다. 덩샤오핑을 하여금 중국 경제를 살리라고 임무를 줬는데, 결국 그 똑같은 현상이 작년에 마윈을 불러들여서 마윈으로 하여금 AI 어떤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딥시크가 또 나오면서 전 세계를 한번 또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자, 이것은 이제 글로벌 국가별로 경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경기가 정점을 찍고 꺾여 나가고 있는 것에 지금 미국이 있고요, 일본이 있고, 또 우리나라 여기 껴있죠. 그리고 밑에 바닥을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유로존이 있고요. 그 앞에 또 영국이 있습니다. 근데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구간에 중국과 캐나다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거를 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는 이 중국을 하는 게 맞냐라는 뜻이겠죠. 저 같으면 이것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어떤 종목으로 예를 들면은, 테슬라 주가는 최근에 보시면 어떠세요? 고점 찍고 흘러내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중국의 전기차 업체 중에 하나죠. 샤오퐁의 주가는 지금 50주 신고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 샤오미 아시죠, 여러분들? 샤오미가 핸드폰만 만들지 않습니다. 샤오미 전기차도 만들죠. 샤오미 주가 보셨습니까? 역사상 신고가로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잘 팔려, 전기차도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테슬라 주가는 밀리는데 왜 중국 전기차 업체의 주가는 강할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자, 내가 글로벌 투자자예요. 글로벌 펀드예요. 그러면은 비싼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맞냐? 아니면 싼 중국 주식을 사냐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옵티머스 법 좋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옵티머스 복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국 로봇이 있다 가정했을 때 무엇을 살까요? 그건 고민이 되겠죠? 관세 문제를 앞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글로벌 무역 긴장 속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분명 관세 노이즈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관세에서 자유로운 섹터가 있고 자유롭지 못한 섹터가 있겠죠. 일단 관세에서 자유로운 섹터는 대표적으로 엔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유롭지 못한 섹터는 뭐 굳이 걸라면 다 걸 수 있겠죠. 오늘 아침이죠. 오늘 장 시작 전에도 반도체, 자동차, 어제는 철강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어제 철강 이슈가 나왔을 때 물론 철강주에 조금 밀리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워낙에 기대감이 없었던 섹터였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반도체랑 자동차가 나왔어요. 오늘 장중에 보시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1% 근처까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 자동차도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현대차로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뭐 기아는 약간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풀로 가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의 관세 이슈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의 경우에도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랑 우리 SK 하이닉스 반도체 없으면은 미국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에도 관세를 매긴다? 그러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헤게모니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없으면은 미국은 AI는 못 따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나오면 오히려 우리는 더 강경하게 나가면 되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관세 정책에서부터 자유로우면서 2025년 전망이 좋은 섹터는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뭐 엔터도 있고요, 뭐 바이오도 있고, 뭐 여러 의료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엔터가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엔터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어제도 장 끝나고 나서 이제 SME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턴어라운드의 어떤 실적만 봤을 때 턴어라운드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섹터이고, 또 하나는 관세에서 당연히 무관세 이슈죠. 물론 이것도 엔터마저도 관세를 때려버리겠다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이 우리 엔터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다라고 해도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엔터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는요, 저는 중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한한령 이후에 중국향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서히 돌아설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주석과의 어떤 회담을 통해서 이제 문화 교류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업에 계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제 지인 중에서 공연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달 전부터 중국 내부에 있는 소도시나 클럽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언더그라운드 래퍼에게 공연을 해달라는 문의가 거꾸로 중국에서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안 됐어요. 전에는 우리나라 래퍼들이 가서 공연을 하거나 클럽에 공연을 하거나 그러면은 공안이 와서 못 하겠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오히려 공연 문의가 계속 오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페이나 이런 협의를 하고 있는, 일정이나 페이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중국 내 공연을 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가 저는 상당히 좀 편한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